초반에는 저희가 북송이 됐던 그 과정에서 한 1년 정도는 제가 나라를 배반한 자식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친구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어른들에게조차 이제 차별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2019년에 탈북한 박송미입니다. 현재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꾸준히 또 이렇게 방송에 종종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늘 먹는 걱정에 오늘은 뭐 어떤 걸 돈 벌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이제 헤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밭에도 같이 가고 또 옥수수 농사도 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10살이 지나서는 제가 벌어먹고 살아야 될 상황이어서 산에 가서 약초도 캐오고 또 뭐 버섯철에는 버섯도 나오면서 그렇게 옥수수밥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북한에서 몇 살 때까지 계셨을까요? 19살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왔죠.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이게 되게 슬픈 장면이긴 한데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데리고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탈북을 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북송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이제 교화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교화소를 간다고 이제 무산역이라는 데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전거리 교화소, 아니 개천 교화소 이런 데를 가려면 기차 타고 가야 되니까 이제 역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엄마가 개천 교화소 가는 거를 바래준다고 이제 역에 나갔는데 저희 엄마가 수갑 이제 다 채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알사탕을 이제 엄마 입에 넣어줬던 적이 있어요. 그게 가장 떠올리기가 되게 슬프지만 저에게는 또 소중한 장면인 거고, 또 아빠가 교화소에 갈 때 또 바래주려고 무산역에 나갔다가 늦은 시간 새벽에 이제 떠나야 된다고 해서 아빠를 바래주지 못하고 제가 들어와서 집에서 잤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추억처럼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한 달 만에 북송되는 과정이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어제 겪은 일처럼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아예 정신을 계속 잃어버리는 상태여서 건강에도 이제 좀 안 좋아지시고 해서 항상 이제 주사를 맞고 항상 이제 아파서 이렇게 막 쓰러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수갑을 앞으로 채우지 않고 뒤로 채우더라고요. 밥도 안 주고 북한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래도 전 어린이다고 이제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손으로 이제 그 밥을 이렇게 져서 아빠 입에 넣어줬던 기억들이 되게 슬픈 거죠. 북송이 돼서 아빠랑 엄마는 부르장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지하에 이렇게 있는데 새살창 소리가 진짜 사람을 뼈 깎는 소리가 나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데 그 관리하는 간수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는 개호라고 하고, 그러니까 개호를 부를 때 선생님 몇 번은 뭐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화장실이 뒤에 있어요. 이렇게 그 화장실 가까이 앉으면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거든요. 그 개호 간수들이 한번 이제 딱 들어왔다가 문을 탁 닫고 나가면 그 새살짱 소리가 그냥 전체가 다 울려버려요. 진짜 막 거기에서 며칠을 있으면은 진짜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는 갇혀 있고 저도 이제 할머니가 데리러 오기 전까지는 한 며칠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근데 그때 제가 병이 왔던 게 화장실을 이제 제 시간에 못 가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항상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때문에 같이 잡혀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항상 할머니가 이제 무릎 꿇고 선생님 몇 번 이제 손녀가 뭐 화장실을 봐도 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간수가 화장실을 보는 걸 허용을 해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서워서 항상 바지에 계속 소변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놀라서 이제 방광염이 이제 오다 보니까 그게 한 2년을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막 잡히다 보니까 이제 뭐 다시 북송되면 교화소에 가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 걸 알다 보니까 중국 감옥에서 이제 아빠가 이제 목을 매달았어요. 그냥 목 끊으시려고.
이제 죽는 것보다 북한 그 교화소에 가는 게 더 끔찍했나 봐요. 제가 그때 이제 화장실을 간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막 벽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막 호흡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할머니 막 깨우고 막 아빠 살려달라고 막 난리 부리고 감옥 문 두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 공항 사람들이 와서 막 아빠 코를 찌르고 이러면서 겨우 이제 목숨은 살려 넣은 거죠. 근데 그때 그 장면이 진짜 악몽같이 가끔씩 꿈을 꾸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키가 커요. 키도 크고 몸 체격도 좋아요. 근데 체격이 좋은 것만큼 먹어야 되는데 이제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교화소 생활을 끝마치고 집에 나오셔서 이제 3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다가 그냥 결국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이제 악몽을 딱 꾸고 깨나면은 지금에 드는 생각은 그때 일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제가 그때 그 아빠의 그 상황을 보지 않았더라면 아빠가 그래도 그 몇 년이라는 그 감옥에서 고생을 하지 않고 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진짜 어이없는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아빠가 죽어가는 거를 보면서 그거를 지금에 와서는 후회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근데 이게 저한테만 이런 뭐 사연들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모든 북한 사람들이 한 번씩 탈북을 했다가 북송되는 가정은 다 이렇게 겪을 거예요. 그냥 상황마다 그냥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엄마가 한국에 먼저 와서 살다 보니까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또 엄마가 한국에서 저를 데리고 오기 애를 쓰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엄마의 곁으로 오기 위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가정은 모두 다 겪는 어려움들이 되게 많겠지만 저는 엄마가 이제 보낸 브로커 따라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심한 그런 고초를 겪지는 않았지만 북한에서 중국으로 오는 가정에 이제 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는 그 가정에서 브로커가 중국이랑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을 이제 물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랑 연락을 해야 이제 중국 쪽에 있는 브로커가 저희를 데리러 이제 강 쪽으로 오겠는데 저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을 못 하다 보니까 꼬박 이틀 동안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그 중국 브로커가 살고 있는 집으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가지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꼬박 산길을 걸은 거죠. 또 그 강 옆이다 보니까 이제 변방대가 있어서 이제 거기 눈을 피해서 산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이틀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중국 브로커한테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힘들었고 엄청 비 오는데 중국에서 이제 연길 쪽으로 오는 과정에 이제 중국 초소가 또 많아요. 그런 데를 이제 피해서 오다 보니까 산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브로커가 이제 이렇게 차를 태우고 쭉 데리고 가다가 이제 초소 있기 딱 전에 내리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산으로 이렇게 돌아서 초소가 끝나는 시점이 돼야 또 그 차가 데리러 오면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거기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런 날이었어요. 혼자서 잡히지 않으려고 그 초소에 이제 들키면 잡히는 거니까 잡히지 않으려고 이제 산 타고 이제 열심히 그 초소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산을 돌아가는데 진짜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경비 초소이다 보니까 단속하는 초소이니까 이제 군경이 있는 거예요. 뭐 초소에서 5m면 5m 뭐 이런 간격 두고 군경들을 이제 배치해 놓은 거예요. 막 산을 오는데 갑자기 앞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커가지고. 시꺼먼 이제 강아지가 이제 앞에 딱 있는데 그때도 머리가 지금처럼 비슷하게 이제 좀 짧았거든요. 근데 비를 맞고 막 산에서 뒹굴고 하다 보니까 옷이 다 흙탕이 묻고 이런 형편이었는데 그 강아지가 저를 보고 짖지를 않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저를 보고 막 엉엉 짖으면 초소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금방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비 맞고 막 그래서 강아지가 보기에도 사람 같지 않아 보였는지 안 짖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란 상태에서 강아지를 이렇게 딱 보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뒤로 슬금슬금 이제 가다가 산이란 게 보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면에 있어가지고 저는 뒤로 해서 다시 옆면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 되게 탈북 과정에서 힘들었죠. 이제 거기서 잡히면은 저는 북한으로 다시 북송이 되면 고향에는 아무런 이제 혈육들이 없다 보니까 뭐 정치범 수용소라던가 그냥 교화소 같은 데인데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하는 데로 가야 되다 보니까 최고의 고난이었죠. 아, 근데 저는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북한 학교를? 네. 북한은 교육이 의무 교육이어서 무상으로 이제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저 친구는 엄마가 이제 어때서 교화를 갔고 또 이런 사회적인 시선이 강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북송이 됐던 그 과정에서 한 1년 정도는 제가 나라를 배반한 자식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친구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어른들에게조차 이제 차별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이제 여기의 단어를 말하면 진짜 찐따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살다 보니까 뭐 옷도 이제 뭐 다른 친구들, 엄마 아빠가 있는 친구들 비해서는 계속 새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뭐 북한은 그 뭐 김일성이 생일이라던가 탄생일이라던가 뭐 김정일의 생 이런 때 이제 막 그 운동회 같은 것도 하고 행사를 해요. 그런 행사를 할 때 이제 선생님이 도시락도 같이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를 계속 타임 놓쳤던 것 같아요. 유치원에도 3일을 갔는데 이제 유치원 내부를 꾸며야 된다고 한 사람당 얼마씩 내라고 이렇게 분배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낼 수 있는 금액이 되게 커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36,000원을 이제 내라고 하는데 그 36,000원이면 그때 당시 ip사를 한 10kg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세 식구에서 ip살 한 10kg를 사면은 그래도 꽤 오래 먹는 식량이. 그래서 할머니한테 돈을 내야 된다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나는 한글을 다 배웠는데 유치원에 가니까 그냥 한글을 그냥 다 아는 걸 배워줘서 가기 싫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유치원도 이제 다니다 말았고 그 이후에는 밭에 할머니가 밭에 가면은 같이 따라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밭에 가면 집에서 이제 토끼라던가 닭 모이를 이제 만들어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를 한 번도 못 갔었어요. 국정원에 가시잖아요. 네네. 국정원에서 그런 사연을 듣고 어떤 뭔가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것도 도와주나요? 네, 이제 저는 국정원에 딱 가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저는 이미 오는 가정이 중국에서도 한 몇 개월을 지냈고 이제 라오스에서도 몇 개월 지내다 보니 오는 가정에서 조금씩 좀 많이 털어놨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엄마한테 오는 길이 그때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다 느낌을 받았거든요. 국정원에 딱 들어갔을 때도 조사를 크게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줄줄이 널어놓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엄마가 있다 보니까 그냥 너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종이에 써봐라 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종이에 썼고 그래서 저는 따로 막 이제 심리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도움이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생활은 다 하고 있고 그냥 저의 가슴 아픈 사연일 뿐 그냥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잘 살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치료는 필요 없었던 대신 뭐 한국에 앞으로 나가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맛집들이 있고 각 지역의 이제 특산 이런 것들을 소개받는 그런 교시가 많았고 좋았던 추억들은 이제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뭐 탁구도 치고 이제 배드민턴도 이런 것도 그 오신 분들 중에 되게 적응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체제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적응 못 해가지고 다시 북한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재는 그럼 대학교 다니신다고 들어서 네. 어떠세요? 학교 생활이야 뭐 즐겁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모든 과정을 이제 배워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기초가 없는데 이만큼 위에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지쳐 있었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쉬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잠깐 이제 1년 일반 휴학을 하고 제가 뭐 돈도 좀 벌고 하고 싶은 것들도 좀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또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